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말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그리고 금년 초에 열렸던 최고인민회의 무슨 뭐 회의인가? 약간 연달아서 김정은이 대남 정책의 어떤 기조를 발표를 했습니다. 남쪽은 이제 민족이 아니다. 통일? 꿈도 꾸지 마라. 그들하고 통일할 수가 없다. 조국? 그런 말씀은 자꾸 조국이고 통일이고 이런 말씀에는 남한과 어떤 식으로 간의 관계를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날 수 있으니까 조국이라는 말도 쓰지 마라. 그렇게 하고 헌법도 고치겠다고. 그들도 이제 애국가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도 애국가는 삼천리 활해강산 하고 나오는데 거기도 북한의 애국가 가사를 내가 다른 모르는데 삼천리라는 단어가 나오죠.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아마 할 거예요. 그 삼천리도 빼라. 최근에 북한 방송을 잠깐 보니까 그 조선중앙방송이죠. 일기예보를 하는데 반도의 북쪽 허리를 잘라가지고 그것만 그려놓고 일기예보를 해요. 그제는 남쪽까지 다 그리고 북쪽은 자세하게 뭐 평안도 평양 날씨가 어떻고 신의주 날씨가 어떻고 무슨 함경도 무슨 뭐 남도의 청진이 어떻고 뭐 이렇게 일일이 그 혹은 남쪽은 대충 무슨 뭐 그 서울 날씨, 광주 날씨, 부산 날씨, 뭐 대구 날씨 이 정도는 보고를 했는데 그걸 잘라내버렸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반도의 남쪽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는 그런 지역이니까 그들과 상종할 생각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 나왔어요. 자, 심지어 남한은 소위 교전 중인 적국이다. 그리고 정식 국호를 씁니다. 대한민국이라고. 지난번에 여자 축구에선가 북한이 뭐 이겼대요. 그랬더니 그 우리 팀을 괴뢰 한국 팀이라고. 그러니까 남조선이라는 말을 쓰면은 조선이라는 말을 붙여주지만은 북조선, 남조선이 무슨 관계가 있고 연결돼야만 되는 그런 관계로 인식이 될까 봐서 남조선이라는 말도 안 쓰고 남한이라는 말도 안 쓰고 물론 남한이라는 말은 절대로 안 쓰지만은 교전 중인 적국이다. 괴뢰 한국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얘기를 하면서 물리적으로는 어떤 조치까지 취했는가? 2002년부터 우리가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때입니다만은 2000년 6.15 정상회담에서 남북 철도를 연결하기로 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주제가가 시철의 실크로드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철도를 경의선을 연결하는 걸로 얘기를 시작했는데 나중에는 동해선도 연결하자는 얘기를 김정일이가 제안을 했어요. 우리로서는 나쁘지 않다. 그랬더니 도로도 연결하자는 식으로 나왔어요. 근데 그 얘기가 나오게 된 계기는 우리가 자재 장비를 주겠다고 그러니까 그러면 도로도 연결하자. 그래서 양쪽 자재 장비를 다 주고 장비까지 줬어요. 나중에 어떤 것까지 요구를 하냐면 자갈깨는 기계도 달라. 철도 만들 때 그 침목 사이에 그 자갈을 박아야 되니까 다 줬어요. 심지어 한만을 더 드렸는데 손이 아프니까 면장갑을 달라고 해서 그것도 800켤레를 만들어서 사서 보냈습니다. 동서로 400명씩 이런데요. 군인 건설자들이. 군인들이 합니다, 거기는. 우리처럼 무슨 뭐 임금 노동자가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연결을 했는데 자재 장비를 주니까 이제 그 연결이 공사가 됐죠. 전쟁 중에 끊어졌던 부분을 연결한 겁니다. 최근에 철도를 파내버렸어요. 경의선 쪽은. 경의선은 서울역에서 출발해가지고 바로 그 개성공단 봉동역을 통과하고 그리고 그 개성 시내로 들어갔다가 바로 이제 평양 신의주 해서 갈 수 있는 그런 길인데 그쪽 경의선 쪽은 파내버렸어요. 또 도로에 또 세우는 가로등까지도 파내버렸어요. 가로등도 세워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가로등도 달라고. 그 다음에 중앙 분리대도 해달라고. 그때 이제 협상을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했던 조명균 당시 교류협력국장이 했는데 실무 협상을 갔다 와가지고 뭐 장관님 무슨 뭐 펜스도 달랍니다. 무슨 뭐 중앙 분리대도 달랍니다. 뭐 가로등도 세워달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게 다 아니 다니면 우리 차가 다니고 우리 사람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남쪽 사람들이 많이 다니겠습니까? 우리가 다 남쪽을 생각해서 하는 건데 뭐 무슨 우리한테 다 넘겨서 좋다 줘라. 그거 다 빼내버렸어요. 물리적으로 끊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한마디로 말해서 대남 쇄국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기 전에 북한의 그동안에 김정은 집권 이후에 여러 가지 대남 동향을 보면은 참 그때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회담 그리고 그해 9월 19일 날 평양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뭐 금강산 백두산까지 두 정상이 같이 올라가고 할 정도로 사이가 좋았었죠. 근데 그때 김정은이가 그 문재인 대통령한테 4월 달에 간절하게 요청했던 것은 북한 철도를 현대화해달라는 겁니다. KTX 깔아달라는 거였었어요. 그 해주겠다고 했죠. 김여정이가 그걸 한번 타보고는 평창 가느라고 오빠한테 잘한 거지. 무슨 놈 기차가 소리도 안 나고, 그냥 창밖에 경치가 막 바뀌고. 그때 저쪽에 원래는 KTX가 거기 안 쓰는 역인데 무슨 역이더라 그게 미사리 있는 동네가 이름이 뭐죠? 네? 어디? 아니 그건 하남 말고 건너편 자관 거기 기차역이 있어요. 워커힐에서 이제 그리 빼가지고 거기서 청량리에서 출발하는 줄 알고 기자들이 청량리에서 잔뜩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뒤통수를 때린 거지. 타보니까 진짜 한 40분 걸렸나 평창까지. 그렇게 제법 그 지도상으로 거리가 먼데 그렇게 빨리 갈 뿐만 아니라 소리도 안 나고 그게 아마 주요를 해가지고 4월 27일 날 매달리니까 이제 그건 해주기로 했는데 결국 미국이 그걸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네. 까놓고 얘기하는데 4.27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한 것들 하나도 이행 못했어요. 9.19에 합의한 것도 적어도 남북 간에 우리가 일방적으로 지원하기로 한 내용상 그 하나도 못했습니다. 미국이. 한미 워킹그룹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아가지고. 그러니까 98년 11월 18일 날 금강산 관광을 처음 시작할 때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한테 물어보기로 했으면은 그건 시작 못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물어보면 틀림없이 반대할 것이다. 뭐 이런저런 핑계 대고 밀어붙이자 해서 일을 저질러 놓고 클린턴이 한국에 오기 이틀 전에 밀어붙여버린 거예요. 이제 98년 11월 18일이구나. 그렇구나. 11월 18일 배가 떠났는데 띄워놓고 20일 날 클린턴이 서울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하게 돼 있었습니다. 일을 저질러 버리니까 클린턴이 뭐 어떻게 합니까? 도쿄에서 그 금강산 가는 배가 떠나는 장면을 텔레비에서 봤다. 매우 아름다웠습니다. 축하합니다. 끝. 물어보기로 했으면 그건 아무것도 못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잘못한 건 그거예요. 오늘 지금 뭐 그 이성윤 당선자가 북콘서트도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여기 이제 그 노면재단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가까운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안에도 계실 거고. 나도 뭐 문재인 정부에서 평통 수석 부회장도 했지만 사람이 너무 점잖아요. 외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지혜로워야 되면서 동시에 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군주는 사자의 용맹과 여우의 간지를 겸비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근데 그냥 퇴계 이황 선생 같은 그런 점잖은 말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장관. 놔주기로 했는데 못했지만은 그러면서부터 북한이 틀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2019년 1월 달에 북한에 독감이 유행한다고 하길래 이쪽에서 독감약인 타미플루를 보내려고 차에다 실어서 이제 갔어요. 물론 당연히 통문을 유엔사에서 열어주리라고 생각을 하고, 안 된다. 약은 관계였지만 트럭은 못 간다. 아, 참. 누구는 뭐 밀고 가지 그러냐 그러는데, DMZ 그 비무장지대 철조망 가서 보신 분들 계시죠? 판문점 견학 가면 볼 수 있으니까. 저쪽 그 철원 쪽도 갈 수 있고 다. 그 통문은 아주 그야말로 아주 튼튼한 쇠기둥에 쇠빗장을 걸어놨기 때문에 밀어붙여가지고 되지를 않아요. 그 약이 못 가는 걸 보면서, 미국이 못하게 하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걸 보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는 끊었을 것 같은데, 자관 거기서부터 일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대남 적대의식 내지는 폐쇄 정책은 좀 미국이 못하게 아무것도 못하는구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가지고 처음부터 정권 붕괴 얘기를 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겁나는 거예요. 왜 겁이 나는가? 여러분 기억하시지만은 2000년 6.15 정상회담을 했고, 그리고 이제 6.15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교류 협력이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2002년 7월 1일 날, 제가 통일부 장관으로 있을 텐데 7월 1일 날 북쪽에서 7일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것을 발표를 했어요. 김정은의 명령으로. 그것은 북한식 개방개혁 정책이었습니다. 말하자면 79년, 78년 그 12월 18일 날, 78년 12월 18일 날 중국에서 중국 공산당 13기, 13차 11기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4개 현대화 방침을 결정하면서 그때부터 개방개혁이 시작됐거든요. 78년 연말에. 근데 중요한 것은 중국이 그냥 무대포로 개방개혁을 시작한 것이 아니라 72년 닉슨이 다녀간 뒤에, 중국이 다녀간 뒤에 꾸준히 미중 관계가 발전이 돼서 79년 1월부로 수교를 하게 돼 있었기 때문에, 미국과 수교를 해서 정식 관계가 수립되면, 대사관이 교환되고 오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말하자면 간접 침략 내지는 뭐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걱정은 없으니까 맘 놓고 개방하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북한이 소위 북한의 대남 공격성을 줄이거나 또는 뭐 미사일 발사, 핵실험 같은 걸 못하게 하려면, 핵실험은 이제 뭐 더 이상 할 필요도 없지만은 핵무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려면 북한과 미국이 수교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아야 돼요. 미국이 언제 우리를 때려 죽일지 모른다, 밟아 죽일지 모른다는 공포가 있는 한 그 사람들은 저렇게 문 걸어 잠그고 북한 인민들을 괴롭힐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근데 보수 정권 사람들은 그 반대로 생각을 해요. 정권을 붕괴시켜야만 저기 자유가 들어가고 인권이 개선된다는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 반대입니다. 미국과 수교를 하도록 해야 돼요. 베트남도 미국과 수교를 결정해놓고 본격적인 개방개혁을 시작했습니다. 도이모이. 한자로는 쇄신이라는 걸 그 사람은 도이모이라고 읽는 모양이에요. 자관 북한 2002년 7월 1일 날 경제관리 개선 조치를 취했는데, 그게 중국에서 했던 개방개혁, 그 다음에 베트남에서 했던 도이모이, 그거 비슷한 방식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위 잉여 농산물, 잉여 생산물을 시장에 놔다놓고 팔 수 있는 장마당을 허용한 겁니다. 중국에서는 그걸 농민시장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잉여 농산물을 말하자면 협동농장, 그건 중국 인민공사라고 하지만 거기서 생산한 것 중에 국가에 낼 것을 제하고 말하자면 잉여 생산물, 협동농장이나 인민공사 단위로 이게 딱 얼마는 여기 국가에 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배급에 배급을 줄 수 있도록 물자가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 이상은 네가 그 마음대로 팔고 사도 좋다 하는 것이 농민시장이었었어요. 그게 이제 중국에서 했던 건데, 그게 북한에서는 장마당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면서 장마당이 성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장마당을 통해서 중국으로부터 물건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적은 중국 물건이 들어갔죠. 식량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남쪽에 옷 같은 것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상표를 떼고 팔았죠. 숨겨서. 아래 것 있어? 하는 식으로 물어본다는 거야. 아래 것. 아랫역. 그 남쪽 거예요. 디자인이 좋고 튼튼하죠. 여자 옷도 거기는 펑퍼지 뭔데 남쪽에서 만든 옷은 허리가 짧고 그래서 뭐 S라인 뭐 이런 것이 살아나게 만드니까 요즘은 그 남쪽 옷을 구해가지고 뜯어서 그대로 다시 디자인을 해서 재단을 해가지고 바느질을 하는 식으로 해서 거기 이제 앙드레 김 같은 학원이 없으니까 거기는 그렇게 한답니다. 근데 자관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이후에 남쪽의 문물이 북한에 많이 들어갔어요. 처음에 옷이 들어갔죠. 그러면서 남쪽에 CD가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이 들어가고 노래가 들어가고 드라마가 들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사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거기에도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신분별로 계층이 철저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높은 사람들이라야 그걸 볼 수 있는 기계를 살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고위층의 자식들이 보는 거예요. 고위층도 보면서 무슨 점점 소위 미 제국주의 군합발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남조선 동포를 해방시켜야 된다는 그런 얘기가 맥혀 들어가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말하자면 남조선 해방이라는 것이 조선노동당과 조선인민군의 존재 이유였는데 저건 의리의리한데? 그리고 저 정도 무슨 화려한 빌딩이 있는 거 보면은 미 제국주의 군합발 밑에서 헐벗고 굶주리고 무슨 저 애들은 미군 구두 닦아주고 무슨 뭐 돈 몇 푼 받고 무슨 껌이나 얻어먹고 하는 그런 식은 아닌데? 애들 보니까 윤택하고 남자고 여자고 그러면서 북쪽 사람들이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에 그로부터 지금 22년이 되지 않았어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아버지가 결정해 놓은 거지만 이게 지금 잘못하면 우리가 말하자면 녹아버릴 것 같아. 우리 애들이 다 정신이 남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그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러더니 그런 걱정을 한 모양이에요. 2020년 연말에 북한에서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라는 걸 제정을 했습니다. 민들레 그건 보내줘서 보셨죠? 몇 가지는 다시 중복되는 얘기를 하지만 제가 민들레라는 인터넷 신문하고 인터뷰한 걸 자료를 보내드렸는데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이 뭐냐면 바로 CD나 USB 형태로 또는 남쪽의 영화, 드라마, 남쪽 노래 저희들 노래는 하나같이 내용이 위대한 수령님 무슨 뭐 충성심 강조하는 노래밖에 없는데 이게 사랑이 주제가 된 노래가 나오고 드라마 보면은 무슨 뭐 연애를 하는데 뭐 오빠라고 부르고 뭐 자기라고 부르고 이게 간지럽단 말이야. 동무 했습니까?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해서 뭐 이렇게 하니까 이게 사람 사는 재미가 느껴지지. 그러면서 점점 흔들리기 시작한 겁니다. 김정은이 볼 때는 반동사상문화 배격법을 만들어 가지고 남쪽에 소위 동영상이나 뭐 USB 뭐 동영상 USB도 있고 USB나 하여튼 CD나 이런 거 가져오는 놈은 가져와서 배포한 놈은 사형입니다. 나이에 관계없어요. 얼마 전에 15살짜리도 그거 어떻게 돌리다가 잡혀가지고 사형당했다고 하는 기사도 봤는데 그걸 본 사람은 5년 이상 7년 이하 징역인가 그렇습니다. 보면은 가지고 들어와서 퍼뜨리면은 사형. 그걸 보면은 5년 이상 7년 이하 징역.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 다음에 2020년 12월 달에 그걸 만들더니 그 이듬해 8월 달에는 청소년 교양 보장법이라는 걸 만들어요. 청소년들이 지금 사회주의 교양을 뭉개버리고
남조선식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제대로 키워야 된다는 것이 청소년 교양 보장법입니다. 그런데 작년 또 작년 23년이죠. 20년, 21년 이런 법을 만들더니 작년 연말에는 또 평양문화호 보호법령을 만들었어요. 남조선 말투 흉내내지 말라 이거야. 뭐 사랑의 불시착 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거기 보니까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와서도 자꾸 연애를 잘하니까 평양문화 보호법이라는 건 이제 남쪽 말 쓰지 마라 이거예요. 남쪽 말이 그렇게 유행을 하고 있대요.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듯이 문화도 높은 문화가 낮은 문화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그걸 막으려고 하는 것이 지금 어리석은 일이지만 자관 북한으로서는 지금 그런 법을 만들어 가면서 그 청소년들이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일종의 K컬처, K팝 이게 북쪽으로 지금 스며들어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자, 이 원인은 아까도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그들 내부에서 2002년 김정일의 특명으로 남북 정상회담 한 후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정부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하고 또 철도도로 연결하는데도 자재 장비도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심지어 목장까지 다 800km나 주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비 오는 날 보니까 남쪽은 무슨 뭘 입고 일을 하던데 우리는 그래서 그거는 비 오는 날은 400명씩 이런다고 얘기를 하길래 장갑은 400켤레씩 800켤레 주지만은 그거는 비 오는 날 절반 정도는 입고 일을 하고 절반은 쉴 거라고 생각을 해서 400개 줬어요. 200개씩 입고 해라. 바꿔 입으면 되는 거니까. 교대로 입으면 되는 거니까. 그 집에 가져갈 것도 아니고. 저는 그것까지 줘가지고 연결을 했는데 바로 그런 과정에서 95년 처음에 우리가 쌀 줄 때부터 북쪽의 민심이 남쪽으로 넘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김영삼 정부 때는 청와대 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쌀을 주고 나서 이제 회담도 이제 베이징 가서 많이 했는데 북한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우리를 그 북쪽 대표단이 우리 남쪽 대표단을 바라보는 눈초리는 정말로 참 그 모습을 지금 생각하면 난 불쌍해서 그윽해요. 아니 여자한테 반한 남자의 눈초리 이상이야. 자, 그렇게 해서 95년 쌀 지원부터 시작해서 98년 본격적으로 햇볕 정책이 추진되는 그 와중에 김정일이가 용기 있게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라는 걸 통해서 남쪽 문화가 마음대로 북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이 지금 오늘날 그들로 하여금 쇄국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근본적인 원인이 됐다. 여기서 내가 옛날 얘기 하나 하죠. 98년 4월 11일부터 18일까지 베이징에서 남북 비료회담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통일부 차관으로서 회담을 하러 가가지고 11일부터 18일까지가 일주일 내내 회담을 오전 오후로 했어요. 우리가 비료 20만 톤을 주는 대신 가을에는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자 하는 것이 우리의 조건이었었습니다. 20만 톤 가을에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하겠다는 약속만 하면 비료 20만 톤 주겠다 하는. 또 김대중 대통령이 그 협상 그때 내린 말하자면 맨데이트가 그거 있었어요. 이산가족 상봉 사업만 받아내라. 그러면 20만 톤은 내일이라도 지금 선적을 해서 수정한다는 식으로 협상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와서 저는 이제 그대로 했는데 못하겠다는 거예요. 비료는 지금 인도주의 문제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식량 문제니까 인도주의 문제래요. 그럼 말 되지. 그 이산가족 문제는 그것도 인도주의 문제인데 그게 어떻게 인도주의 문제입니까? 지금 새 정권이 들어서 가지고 인민들한테 인기 달라고 하는 게 이산가족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치 문제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궤변이지. 그런데 그런 말을 잘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말 많으면 뭐 말 잘하면 변호사고 뭐 말 많으면 공산당이라고 하지만 내가 볼 때는 말 잘하는 게 공산당이에요. 저건 그런 적도 있었는데 그 비료회담 올 때 북쪽이 이제 아주 의미심장한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회담에 이제 회담 올 때는 이제 이 기록을 하는 회담이 있고 한담을 할 때는 그 기록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뭐 담배나 한 대 핍시다 하고는 한담을 할 때 나온 질문인데 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정 선생, 북쪽에 이제 단장이 나보다 한 13살 많았어요. 전금철이라고. 정 선생, 우리 95년 쌀회담 때도 보지 않았어. 예. 그때 봤죠. 예. 그 우리 구면인데 나한테 좀 서본 하나 주시오. 나도 승진 좀 합시다. 내가 놀랬단 말이야. 당신은 어떻게 옛날부터 72년 남북조절위원회 때부터 대변인을 했는데 아직도 지금 차관급밖에 못 돼가지고 나오고 회담을 하느냐는 식으로 놀렸단 말이야. 13살이라는 많은 노인을 내가 좀 나쁜 놈이지. 나도 좀 승진 좀 합시다. 그러면서 그건 내가 묻는 말에 좀 진실되게 답변해줘. 합시오. 뭡니까? 햇볕 정책, 햇볕론? 당신의 대통령이 들고 나온 햇볕론? 그 본심이 뭐예요? 그 본심 보기는 뭐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형편이 좋아졌으니까 경제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북쪽을 도와주고 그 대신 이산가족 상봉 사업을 좀 정제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그 대신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사업을 하자는 거 그게 무슨 에이 당신네 외교안보 수석이 무슨 이소부화를 예를 들면서 방송에 나와가지고 텔레비 그때 심야 토론에 나왔어요. 외투를 벗긴다는 얘기 하지 않았어. 거기서 내가 그쵸. 야, 이 사람들이 바로 외투를 벗긴다는 데서 이게 충격을 받았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둘러댔어요. 지금 우린 이념 지도가 50대 50이다. 전쟁을 치렀기 때문에 반복이 강한 사람들이 50이고 그래도 북쪽하고 좀 잘 지내보자고 하는 것도 50이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보수적인 사람들을 좀 설득을 해서 이 정책을 지지하도록 만들려면은 그런 정도 예는 들어야지라고 했더니 그러면서 혼자 중얼거리듯이 우리를 녹여 먹으려고 하는 거겠지.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비료 받아오라고 하는 비료 받는 회담에 나오기는 했지만은 95년에 쌀도 받았고 김영삼 때 쌀도 받았고 비료도 받고 이러다 보면 결국 우리가 남쪽에 코가 꿰이고 그렇게 받아먹는 재미로 시간 보내다 보면은 우리 인민들의 마음이 남쪽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 아닌가? 동서독 통일 과정을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서독이 69년 기민당이 집권한 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던 89년 11월 9일까지 20년 동안에 1044억 도이체 마르크를 보냈습니다. 현금으로 현물로. 동독이 받아 먹었어요. 처음에 안 받으려고 그랬죠. 자존심 상한다고. 그러나 안 받을 수 없는 형편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인 격차가 너무 크고 그 받아 먹다가 결국 동독의 민심이 서쪽으로 넘어가고 마저 몸이 넘어간 것이 11월 9일 날 베를린 장벽의 붕괴였다고 봐야 됩니다. 바로 그 동서독의 통일 과정을 지켜본 그들은 이거 남쪽에서 주는 물건 넙죽넙죽 받아 먹다 보면은 인민들이 결국은 남쪽을 좋아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때는 7.1 경제관리 개선 조치가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뭐 CD가 들어오고 무슨 뭐 드라마가 들어오고는 그건 생각도 못할 때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우리 결국 외투를 벗기는 식으로 해서 녹여 먹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를 가지고 있었고 그거는 아마 북한의 지도부의 상당수의 사람들이 그런 걱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질문이 나왔다고 봅니다. 나는 거기에 대해서는 더구나 그건 아니라고 그런 식으로 부정을 하고 그냥 이제 본격적으로 회담 다시 합시다 하는 식으로 넘어갔는데 오늘날 지금 시간이 지나서 그로부터 98년으로부터 지금 5, 6년이 지난 뒤에 김정은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것을 시작한 아버지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아니 남쪽 노래를 따라 부르지 않나.
연애하는 남자가 오빠라고 그러고 자기라고 그러고 말이야. 코맹맹이 소리를 하고 말이지. 서울말씨를 흉내내고. 서울말씨가 간드러지거든요.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유튜브가 있는데 유미카? 하여튼 거기 나와서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 드라마 속에서 남녀가 대화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그렇게 말하고 싶대. 그렇게 연애하고 좀 하고 싶고. 연애하는 남자가 말이야 뻣뻣하게 동무 가자요 이런 식으로 해고 연애할 때는 좀 간지러워야 되잖아. 자, 바로 그 녹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 본심은 녹여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식의 소위 그 불안감이 오늘날 김정은을 그렇게 움직이게 만드는 소위 근본 원인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아버지의 그 지침에 따라서 북한 사회 대남 개방을 해왔지만은 이거 그대로 뒀다가는 먹게 생겼다. 그런데다가 남쪽의 정권이 바뀌더니 문재인 떠는 정반대로 무슨 정권 붕괴를 시키겠다느니 참수작전을 하겠다느니 참수작전이라는 게 김정은이 목다는 거란 말이야. 그런데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대요. 질이 그냥 들어가가지고 김정은이 숨어있는 굴 속에 들어가서 목 잘라가지고 오면 참수작전이지. 그걸 할 수 있대요. 또 그 중동 쪽에서 미국이 또 그렇게 해서 몇 사람 잡아가지고 온 적도 있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김정은이도 겁이 나죠. 그러니까 참수작전 정권 붕괴 얘기를 노골적으로 대통령이 하고 장관들이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야 이거 문 걸어 잠그자. 철저하게 단속을 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지금 북한이 돌아서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북한이 저렇게 나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윤석열 정부가 지금 대북 압박 정책 일변도로 나가고 있는 데 대한 그들 나름의 방어책으로 저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는 북쪽의 청소년들이 남한화되고 있는 것에 대한 공포 때문에 이제 그러지만은 결국은 남한화되면 저게 그 김정은의 우상화도 어려워지고 후계 체제도 제대로 정착을 못 시키게 됩니다. 북한 인민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청소년들이 나중에 결국 어른이 되고 오면은 그 이제 사회 줄을 이루게 되는데 이미 물들은 사람들이 계속 그대로 놔두면은 이제 어른이 되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이제 될 거고 하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제로 문거로 잠그고 대남 적개감을 고취시켜서 하여튼 이 체제라도 지금 그 유지를 하자 하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가령 햇볕 정책 같은 정책을 다시 추진하게 되면은 나는 말하자면 남북관계가 해병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에 내가 77년에 통일원에 들어가서 숱하게 많은 남북관계 겨울, 남북관계 봄, 남북관계 여름, 남북관계 가을, 남북관계 겨울, 봄 남북관계도 사실 사철이 있어요. 지금 혹한기에 들어갔지만 셸리? 예, 그 영국 시인 중에 셸리가 겨울이 왔으니 봄도 머지않으니 하는 그런 식구절이 있다면서요? 그런 거 있습니까? 있어요? 있대요. 자, 지금 남북관계 지금 혹한기이고 지금 그 결빙기지만 그러나 새 정권이 들어서서 윤석열 정부와는 다른 방향에서 한 번 더 상황을 그 평화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면은 저는 다시 문이 열리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남북관계 이걸로 끝나는 거 아닌가 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어요. 박정희에서 전두환 무슨 노태우 김영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정권 교체가 됐지만은 그 역사적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전망한다면은 새 정부가 들어서 가지고 다음 정부가 유화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고 한중 관계부터 풀어나가고 한일 관계도 지금처럼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해서 지금 한중 관계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한중 관계를 풀어내고 그다음에 한일 관계도 좀 부드럽게 하고 러시아는 지금 한국이 이렇게 나오는 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면서도 아직도 지금
그 보복적인 조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뭔가 지금 이 기대를 걸고 있는데, 그러니까 한중 관계, 한러 관계부터 풀어나가면서 그들이 북한을 뒤에서 흔들어 가지고, 야, 남쪽이 너희들 먹을 거 아니니까 만나자면 만나고 도와주겠다고 하면 받아. 지금 너희들 경제 형편없잖아. 남쪽에 문거를 잠그고 자꾸 우리한테 와서 손 벌리는데 우리 줄 거 없어, 야. 그런 식으로 해서 남북 관계를 풀어나가면은 뭐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 들었던 것을 후회하지 않고 역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경제난 때문이다. 심각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집가진 놈들이 아무리 체제 위험이 있다고 해서 문을 닫지만 더 지금 어려워지고 있어요. 중국도 안 줘요. 러시아는 줄 능력이 없고, 중국은 중국대로 지금 북한이 그 러시아하고 가까워지는 것을 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중국도 지금 뭐 제코가 석자인데 미국이 지금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북한을 이렇게 맘 놓고 도와줄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더 잘 살려고 그러는 것이 인간의 심리인데, 중국의 인민들도 개인 소득이 자꾸 올라가기를 바라지, 동북삼성에 대개 주면은 동북삼성에다 지시를 해서 보내라고 그러는데, 동북삼성, 연영성, 길림성, 뭐 흑룡강성에 있는 사람들이 무슨 죄졌습니까? 우리도 없습니다 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대북 정책이 바뀌면은, 지금 윤석열 정부와 같은 그런 대북 정책을 추진해놓고 바뀌면은 남북 관계는 다시 해빙기로 들어갈 수 있고, 그때는 이제 그 이전 정부에서 했던 그 여러 가지 잘못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쳐 나가면은, 그러면은 다시 평양도 갈 수도 있고, 금강산 관광도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뭐 개성공단도 다시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난 희망적인 관측을 하는 게 아니라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놓고 볼 때 이건 오래 못 간다. 이유는 우리 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북쪽에 있다. 북쪽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도와준다고 할 때 그 손을 뿌리칠 수 없는 형편으로 지금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다. 예, 이상입니다. 쉬었다 갑시다.